안녕하십니까. 노무법인 해안의 강선일 노무사라고 합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의 노무 영업력 향상을 위한 비법 강의 시간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장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노무 규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요즘 뭐 어떻게 영업은 잘 되시는지 모르겠네요. 뭐 하신다고 바쁘실 것 같은데요. 노무 영업으로 우리가 이제 일선 사장님을 갔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은 뭐 근로계약서라든지 뭐 취업규칙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그러면 먼저 이제 그 사장님들한테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규정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. 노무 규정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. 첫 번째, 노무 규정은 그 사업장 형태가 개인 사업자냐 법인이냐 라는 어떻게 보면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. 오히려 뭐가 중요하냐면 직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많이 그게 좌우가 됩니다. 두 번째, 노무 규정에 대해서는 그것을 교부라든가 작성, 교부, 신고를 안 했을 때 과태료든 벌금, 그 페널티가 있는 규정들이 있고요. 그게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. 그 두 가지 기준을 맞춰서 노무 규정은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리스트업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자, 노무 규정 같은 경우에는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어떤 사업 형태든 어떤 대표님이든 어떤 종목이든 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첫 번째 작성도 해야 되고 교부도 해야 됩니다. 그거는 오화가 아니고 and입니다. and. 둘 다 갖추셔야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. 두 번째, 사업장이 조금씩 이제 커져가지고 직원 수가 두 자릿수가 되었죠. 두 자릿수. 뭐냐? 10인 이상이 되었다는 거예요. 10인 이상 사업장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 의무가 발생하냐 하면 그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 좀 아시죠? 예, 맞습니다. 한 사람의 직원을 채용해서 그 사람을 근무를 시키고 급여를 주고 휴가도 보내고 마지막에는 퇴사 처리까지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매뉴얼로 작성한 게 취업규칙입니다. 그래서 그 취업규칙을 10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는 작성을 해서 각 주소지 관할을 하고 있는 노동청에 신고까지 해야 됩니다.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. 500만 원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회사가 조금 더 커졌어요. 회사가 영업이 좀 잘 되고 매출이 올라서 10인 정도 되는 사업장이 30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이 돼요. 30인. 노사협의라는 규정까지 작성이 돼야 되고 관할 노동청에 마찬가지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. 그 신고를 안 했을 때 마찬가지로 벌금이 나옵니다. 자, 지금까지 저는 회사의 직원 수에 따라서 갖춰야 될 규정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관련해서 그걸 안 했을 때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장님들한테 가서 이런 것들만 말하면 될까요? 이런 세 가지는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. 요거까지만 말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영업력에 대해서 아직 100% 올라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못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냐?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사회의 지금 분위기는 뭐냐 하면 평가 규정을 도입하는 지가 노무 쪽에서는 상당히 이슈가 됩니다.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잖아요. 그러면 그 계약직으로 풀로 쓸 수 있는 기간이 2년밖에 안 됩니다. 그러면 2년이 도래해서 그 사장님들이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법적 리스크를 좀 느끼셔가지고 뭐 인건비 부담도 되고 해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2년이 딱 도래했을 때 그냥 그 사람을 더 이상 재고용을 안 합니다. 이랬을 때 지금 노동법적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되냐면 부당해고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. 그 사람이 수습기간 동안에 또는 1년 동안에 근무를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고가를 평가를 하는 거죠.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당신은 뭐 70점,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50점. 이런 여러 가지 평가 규정을 만들어 두시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지만 나중에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. 그래서 우리는 평가 규정도 반드시
사업장을 방문할 때 대표님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 되고, 만약에 사업장에 그게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규정 컨설팅을 해 주시는 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사장님들이 갖춰야 될 규정에 대해서는 쭉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, 그러면 아무리 좋은 그 내용들어도 구체적으로 사장님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,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,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데요. 제가 볼 때는 그 같은 것들은 지금 기업 노무 설계 가이드 제 책에도 계속적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,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. 생전 처음 보는 FC님이 사장님하고 가셔가지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, 저런 규정이 있습니다, 이런 규정을 지금 안 갖추고 두시면 벌금 과태료가 이렇게 나옵니다. 이건 뭐 겁주는 것도 아니고, 그렇게 했을 때 사장님들이 여러분한테 과연 호감을 가지시고, 아유 뭐 그러면 당장이라도 내한테 규정을 좀 만들어 주세요, 비용은 뭐 제가 어떻게 뭐 보험 계약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해 주겠습니다, 이렇게 말할까요?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 사장님들도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인데 그 정도는 제가 볼 때 주변 분들한테 다 듣고 계세요. 그러면 그거를 방금 했던 그런 전공법으로 직접적으로 그분한테 엄포성 발언을 해서 그분들한테 보험계약 체계를 유도하는 것보다는,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장님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쭉 영위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뭐 세무적인 문제도 있고 법무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있지만, 노무적인 문제가 요즘에는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사장님 사업장 형태에 딱 맞는 규정들을 정확하게 정비하시고, 그 이후에는 각각의 형태별로 만약에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정확하게 하고 계시고, 그리고 신고되는 그 여러 가지 규정들을 그때그때마다 법제도가 변화되는 때마다 정확하게 업데이트 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총괄적인 것을 아마 사장님들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시킬 수 있는 게, 가장 자주 사장님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FC님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사장님 규정들을 요렇게 컨설팅을 우리 노무사님하고 잘 해드리겠다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영업을 하실 때야지만 그 어떻게 보면 냉정하시고 그리고 치밀하신 사장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빈 공간을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5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